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만 박준영 금융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들어서 네. 참 시장이 참 너무 밀리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어제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그쵸. 네. 크게 떨어진 부분 자체가 어제 영향을 받았는데 또 네. 미국 시장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뭐 과다하게 좀 많이 반영이 좀 됐죠. 코스피도 아이프도 빠지만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네. 거의 뭐 급락 수준이었으니까 3%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손해 많이 보셨을 예. 것 같아요. 예. 국내 시장이 이제 영향을 받았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는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 리스크라든가 대외적인 악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민감하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선과 관련된 네. 그런 부분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따지면 수급 이슈가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상장을 앞두고 네. 지난주까지는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들어오니까 개인 투자가의 수급은 괜찮지만 이번 주부터는 상장되는 시점에서는 기관 수급이 안 좋을 거다. 이제 그런 또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어제 이제 수급적으로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 선물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선물 시장에서 7천억 정도. 지난주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방송에서 출연해서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목요일 날 금요일 정도 약간 매수가 들어왔어요. 2천억 정도. 근데 어제 이제 다시 7천억이 넘게 매도가 좀 나왔으니까. 네. 현재 외국인 선물 매도 규모가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아마 4조 한 2천억 가까이 될 겁니다. 거의 최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팔면 다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과하게 매도한 겁니까, 지금 그럼? 예, 그렇죠. 네. 과다하게 매도를 한 네.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매수를 좀 하지 않겠나 했었는데 오히려 어제 더 파네. 7천억 가까운 더 매도가 나왔고 여기다가 그냥 현물은 안 팔았는데 현물도 어제 뭐 한 4, 5천억 가까운 그렇더라고요. 대규모 매도가 나왔거든요. 여기다 네. 코스닥 시장도 1,0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으니까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시장 코스닥 시장의 지수 하락폭을 확대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홍콩 증시만 빠졌지. 네. 대만 증시가 0.5% 올랐고 일본 증시도 0.2%. 다 우리 시장처럼 주말에 미국 시장 하락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다 빠졌는데. 네. 거긴 또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헤쳐나오는데. 그렇죠. 다 전략 후강으로 끝났어요. 대만이라든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우리만 이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전쟁 리스크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됐다 한다면 대만이 크게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게 되게 되면 네. 현재 중국도 지금 대만 침공 얘기가 작년 연말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거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손을 못 쓰면 결국은 대만도 위험해질 거다. 그런 시각이 연결될 수 있었거든요. 있죠. 그럼 예. 대만이 빠져야 되는데 대만은 이제 올랐다는 겁니다. 참 그렇게 본다 한다면 예. 아시아 증시 자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우리 우리만. 시장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전쟁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좀 많이 좀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중국 시장도 이제 보합도 좀 끝났고. 그러니까요. 예. 어제 그런 어제 선물도 매도하고 현물도 그렇게 매도를 했으면 환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에요. 예, 이것도 그렇죠. 지정학 리스크면 또 우리나라도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환율이 2원밖에 안 올랐어요. 너무 조금 올랐죠. 1,196원이니까 예. 리스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주식시장 자체가 과다하게 반영된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 수급 리스크, 수급 부담 자체가 여전히 크게 악재로 반영됐던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몰랐습니다. 예, 큽니다. 예. 왜냐하면 뭐 내일 모레 이제 또 상장 시점에서 그쵸, 예. 또 가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또 그렇군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그만큼 LG 에너지션에 대한 편입 비율이 올라갈 거고 그렇죠. 다른 여타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주식을 내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거 팔아다가 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고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전반적으로 뭐 하다 보면 특징 업종이라든가 종목 찾기는 쉽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움직였던 상대 업종 자체는 음식료 쪽만 플러스가 났다. 굉장히 방어적인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이고. 방어 성격.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특징이 없었는데 바이오라든가 일부 IT 섹터 내에서 제한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가 특징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상승 종목 뭐 한 두세 개 종목만 좀 잠깐 좀 보게 되게 되면 어제 그리고 음식료 쪽에 업종 뉴스가 플러스 나왔다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농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농심이 어제 6%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야, 급등입니다, 진짜. 예, 어제 같은 장에서는 급등이죠. 완전 급등이죠. 예, 어제 뭐 시가총액 상승 종목들 움직인 종목들이 없었으니까. 네네. 뭐 라면 관련 종목이죠. 네. 오뚜기도 어제 아마 4% 정도 올랐으니까 올랐던 이유 자체가 작년도에 라면 가격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올해 반영이 되면 될 거니까. 시차를 두고. 그렇죠. 그 예. 효과 때문에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제 증권사의 그런 또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 실적 4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 실적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실적이 라면 가격 인상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투자 의견으로 본다면 실적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예사가 주당 EPS가 지금 뭐 2,000원 꼴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2만 원 꼴. 2만 원. 현재 주가는 PR 기준에서 16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주가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대표적인 음식료 중에 대표적인 그 CJ 제일제당 PR이 지금 9배,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럼 약간 좀 높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예, 20배 이상 높아요. 가기가 쉽지가 않죠. 예. 어제 주가가 올랐지만 대신 방어적인 종목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CJ 어제 이제 바이오 제약업종 중에서는 CJ는 중심으로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어제 상승을 했어요. CJ라든가 휴마시스라든가 네. 뭐 수젠텍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이제 CJ 같은 경우도 한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 주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일단은 4분기 실적 자체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현재 지금 1,700 정도 잡혀져 있는데 네. 2,100억 정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한 20, 30% 좋게 나올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2020년도 4분기에 비해서는 약 한 20, 30% 정도 감소되는 수치인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다. 근거가 있나요, 배경이?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가지고 늘긴 진단 해요. 키트 수요는 증가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위드 코로나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 확진자 수로 더 증가될 거고 그렇겠죠. 중증 환자는 줄어들겠지만은 한다 하더라도 학교라든가 강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단 키트 수요는 증가가 되니까 오히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단 키트 종목도 수혜주다. 거의 필수품처럼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코로나 국면 자체는 이제 소그라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은 올라갈 때마다 저는 팔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 같은 경우는 7만 원, 6만 8천 원, 7만 원도 근접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다. 포함해가지고 휴바시스라든가 수젠텍이라든가 네. 관련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텍을 좀 보고 싶은데요. 어제 뭐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서 뭐 유니셈이라든가 GH라는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됐지만 네. 어제 눈에 띄었던 종목이 심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텍이 어제 급등했다 좀 많이 밀렸는데 어제 이제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1,07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기판 쪽에 투자를 한다. 어디 요즘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기판량이 자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투자만 전개가 된다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1,500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하반기 때 이제 완공이 좀 되면서 1,500 정도 매출이 좀 증가될 까 전망이고 그다음에 또 예상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의 가이던스가 지금 600억 정도 잡혀져 있을 건데 아마 660억 정도 좋게 나올 까 전망이니까 네. 투자에 따라 가지고 캐파 증설에 따라서 하반기도 이제 내년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6만 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충분히 예. 상승하지 않겠다. 이런 종목들 심텍이라든가 해성 DS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들은 지수 하락 국면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 말씀해 주신 충분히 관심을 내용이네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파고를 한번 겪었던 국내 증시가 되겠는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특정 종목들은 가는 종목은 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종목에 대한 그런 중요함, 그리고 미국 증시를 그대로 연결해서 국내에 어떻게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방송 전에 말씀했잖아요. 한 3시나 이때쯤에는, 미국 증시 왜 이래? 이러다가 또 나올 때 되니까 갑자기 또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뭐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이런 증시 이런 시장도 있다. 그렇게 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서 저는 이제 아침 방송에 있을 때는 예. 보통 제가 새벽 2시, 3시 정도까지 맞아요. 공고를
확인하고 보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3시에 온 거 보낼 때만 한다 하더라도 안 좋을 때. 예,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약간 낙폭을 줄일 때 제가 온 거 보내놓고 잤는데 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플러스 반전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는데 원고 다 수정하셨죠. 예, 온 거 약간 제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예. 일단은 나스닥 시장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나스닥 시장이 일단은 1,300포인트 정도가 좀 의미가 있거든요. 13,000포인트요. 예. 13,000포인트 정도가 의미가 있다고 좀 보는데 13,000포인트 초반에서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빠지면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빠지면 이제 빠지면 12,800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건데. 근데 그때쯤 되면 기술적인 반등 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어제 이제 결국 나스닥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던 자체는 과매도 국면이었거든요. 현재 제가 과매도를 얘기할 때 우리 시장도 이제 이격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쪽인데, 어제 정가 기준에 가지고도 이격도가 90이었거든요. 이거 네. 역대급 하락입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락한 적이 단기간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반등이 올 법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 국면 쪽에서 어제 네. 장주에 5% 정도는 과다하게 빠진 거죠.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장막판에 극적인 좀 반전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지수 5%가 말이 됩니까? 예, 이게? 일단은 예. 나스닥 시장에 13,000포인트 정도는 단기적으로 오늘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이 부분 자체가 이 국면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면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을 때 예. 3월달에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단기적으로 아래꼴 길고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저점은 좀 확인이 좀 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보시죠. 그 반등 뭐 정도에 기술적인 대해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예, 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일단 말씀드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 상대적 부진이 연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그렇죠. 수급적인 부담이 영향이 네.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국내 시장의 주가 하락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 이따 점검해 드리겠지만 예상치보다 부진하지만 항상 계절적 요인이고 펀드메타 훼손 요인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걱정할 거 수급적인 아니다. 부분이 많이 작용.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기술주들이 약간 좀 거품이 있지만은 그렇게 네. 펀드메타 측면에서 그렇게 훼손되는 부분은 없는 쪽이거든요. 일단은 국내 증시 자체도 제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네. 공포의 학습 효과를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5% 빠질 때는 정말 공포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부분은 넣었거든요. 제가 네. 그랬잖아요. 공포의 학습 효과를 노려라. 만약에 어제 미국 시장이 효과. 빠져가지고 3% 4% 급락한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오늘 급락이 나올 건데 네. 예? 항상 주식시장은 공포감이 위기담의 기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이에요. 5% 빠졌다가 급반등이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가물시기다. 예,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앞으로도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단차례 어떤 혹시라도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올 때는 그때가 저점이라는 거죠. 투매는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투매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급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되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네. 부분 자체는 이제 결국은 이제 급락 국면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 자체는 펀드메탈이거든요. 그렇죠. 왜 주식이 펀드메탈 훼손이 없는 상태고 시장이 괜찮은데 일시적으로 어떤 공포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용해야죠. 예, 그렇죠. 네. 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예,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국내도 이벤트가 아직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 27일. 그다음에 네. 미국적으로 따지면 FMC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요일쯤 답 나오겠죠. 예, 근데 저는 네. FMC 쪽은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예. 일단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게 된다 한다면 아무래도 연준 파월 의장 자체도 금융시장 항상 주가 불안할 때, 금융시장 불안할 때 시장을 달래는 그런 성향이시죠.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3월달에 이제 매파적인 쪽으로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약간 완화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3월달에 지금 0.5% 정도 금리 네.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네. 0.25라든가 좀 완화적이다든가 그런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미 그런 악재들은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니까 반영이 됐다. 0.5까지. 근데 그런 또 분위기만 나온다 한다면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확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은 다 반영이 좀 됐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외국 수급이 선물이 좀 중요한데 네. 외국인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계약을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요. 외국인 선물이 만기 누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 4조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맨 아래쪽에 보라색이 외국인 선물 매도거든요. 선물 이쪽이죠. 여기까지 내려왔죠. 예. 거의 최대 규모입니다. 4조 2천억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팔았다. 그렇죠. 매도 규모 자체를 좀 한매수와 시점이 금액이 맞다. 오늘 내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급반등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물 매도, 사주식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자체가 여전히 변동성입니다.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오늘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나스닥 선물 시장이
플러스 국면 쪽에서 우리 시장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럴 줄 몰랐어요.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일단 오늘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지수의 어떤 하방을 확인하는 지수 저점 확인하는 지표가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번 주에 이벤트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이벤트 자체가 네. 앞으로 FNC도 있지만은 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국내 기업들 실적이 이번 주 다 집중이 되거든요. 1월 끝날 때까지 참 끊을 그리고 수가 이번 주 없습니다. 끝나면 이제 예. 설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절 예. 연휴가 좀 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명절 이후에 이제 시장이 반전하지 않겠는가. 음. 그래서 이번 주는 시장의 바닥 확인 과정, 시장의 반전은 명절 이후를 좀 기대를 하면서 차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네. 이들 건 자체가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거든요. 그렇군요. 업종 내에서 실적 차별화 장세니까 네. 실적 호전 종목에 업종이나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예. 그러면은 오늘 장 초반에 좀 이렇게 탁 우리 중매진 시기에 좀 튀어오르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보고 가요? 아니면 그때 담는 게 나아요? 일단은 등락 구간입니다.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진 않아요. 앞서기 다시 어제 미국 그래요? 시장 선물 시장 상승 국면 쪽에서 갑자기 올라가서. 보고 빠졌기 하락이 예. 때문에 다만 등락을 거치면서 일부 종목들은 바닥을 확인하면서 예. 상승 반전하는 종목들이 나올 건데 그렇군요. 그들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실적 호전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보면은 이제 FOMC 주요 이벤트들을 좀 앞둔 가운데 좀 봐가면서 그래도 너무 넉넉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오늘 관심 이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은 일단 뭐 업종보다는요, 이제 이번 주가 실적 시즌이거든요.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예,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제부터 발표됐지만은 네. 시장 자체가 원래 4분기 시작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는 건데 요즘 3분기가 시장이 안 좋다 중요하고.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좀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군요. 이번 주 실적이 피크 시즌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업종별 주요 종목들을 실적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실적 호전 종목 네. 한 종목을 좀 추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보시게 되게 되면 업종 주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업종에 대한 전반적 실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CJ, 제이제당 업종 대표적인 종목 시장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 나올 것 같고요. 여타 종목도 다 실적이 무난하게 나옵니다. 앞서 제가 농심도 얘기했지만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의료업종은 대표적인 뭐 FNF인데 FNF 같은 거 어닝 뭐 서프라이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뭐 영업무역을 중심으로 제가 JS 코퍼레이션 지난주에 뭐 소개시켜드렸는데 연재 실적 좋습니다. 의료업종은 관심이고요. 그다음 화장품은 전반적으로 LG 생활건강이라 야모리 퍼시픽이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시작이 안 좋습니다. 성장주도 시작이 안 좋으면 제가 더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화장품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주도 전반적으로 시작 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뭐 6%에서 한 10% 정도. 건설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ACDC 그 악재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금리 인상 국면이기 때문에 피해주고. 피해. 그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자재 쪽은 KCC인데 실적 상당히 서프라이게 나올 것 같고요. 관심 네. 가져야 될 것 같고. 철강업종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실적이 나오는 게 철강하고 금속 쪽입니다. 비철 금속 쪽에. 이쪽 보면 약간 보수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실적은 양호하게 나온다. 양호한 경기 편이다. 민감주 쪽에.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다음에 화학업종은 롯데케미칼은 어닝 쇼크가 나올 것 같고요. 어제 대한유화가 실적 발표됐는데 네. 대한유화가 적자 났습니다. 그렇군요. 흑자 230억 가이던스 쓰는데 100몇 억에 적자 났거든요. 그만큼 NC 쪽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 NCC 안 좋다는 건 계속 얘기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가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면 워낙 밸류 자체가 싸니까. 근데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올라가는 국면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성격. 자동차도 시작이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자동차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조선업종은 이제 충당금 뭐 설정 것 때문에 예. 이건 뭐 알린 내용이지만 대규모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렇죠. 조선업 입장에서 4천에서 5천억 정도 적자가 좀 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밸류 자체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 보셔야 될 것 같고. SK 한인수도 약간 하이하는 시적 나올 것 같은데 영향 클 것 같지는 않고요. DB 하이텍은 뭐 서프라이즈 시적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LG 이노텍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고 예상실적이 좋게 나올지 날아갑니다. 않겠는가. 예.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실적 호전 정보에서 IT 쪽에서 DB 하이텍을 오늘 관심 정보를 한 점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메모리 쪽이고 최근에 한번 훅 한번 빠졌다가 최근에 좀 반등 살짝 준 그런 예.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실적 시즌이니까 그래서 예. 실적인데요. 이 회사 실적 지금 영업이 가이던스가 1,129억인데 네. 지금 시장에 최근에 나온 전망치로 따지면 거의 1,370억대 정도 전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넘겼네요. 거의 뭐 서프라이즈 실적입니다. 서프라이즈 왜냐하면 나오네. 이 회사가 2년 전까지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연간 영업이익이 700억, 800억 전후였거든요. 근데 분기에 작년 4분기에 지금 1,400억 정도 나온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예. 1년 할 거를 4분의 1 만에 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사가 뭐 실적 좋은 부분 자체가 이제 파운드리 아하. 업황 자체가 여전히 호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실적 좋은 이유 자체가 캐파 증서는 크게 크진 않은데 네. 제품 믹스 효과입니다. 그 예사 주력 제품이 과거에는 DDI 쪽이었는데 네. 단가가 큰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쪽에 지금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 단가가 비싼 높은 쪽에. 걸로? 예. 네. 그리고 회사가 지금 올해 수주가 이미 풀로 차 있습니다. 아, 다 그렇군요. 받아놨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거의 확인됐다고 좀 봐야 되겠죠. 증설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예사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진입한 게 아닌가. 예사 실적 전망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안 빠진다는 거죠. 실적 성장주거든요. 뭐 2020년도에 매출액이 9천억대 영업 2,300억 대사가 작년도에 매출액도 거의 30% 넘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서프라이즈. 예,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대폭적으로 증가됐고 올해도 지금 작년도에 3,980억인데 올해 전망치가 지금 거의 6천억 가까운 육박이거든요. 일부에서는 6천억이 넘어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2년 전하고 거의 엄청난 예. 두세 배 차이입니다. 두 예, 배 정도. 그러기보다 나는 IT 쪽에서 실적 성장이 눈부신 종목인데 일단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은 네. 여전히 올해 실적 자체는 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차트상으로 본다면 20일 평균선에 좀 와 있는데 네. 적정하게 매수할 가격인 것 같습니다. 아마 78,500원 정도 전월 매수 가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 목표 가격은 정거사 쪽의 목표 주가는 11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쪽인데 현재 네.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88,000원도 선절 가격 10% 정도 해당되는 7만 원 정도를 선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지수가 흔들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는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DB 하이텍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